착륙 후 1초 만에 들리는 딸깍 소리.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기내는 마치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운동선수들처럼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벨트를 풀고 좁은 선반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짐을 끄집어내고 통로에 줄을 섭니다. 아직 비행기 문이 열리려면 최소 10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이 장면을 밖에서 바라보면 꽤 우스꽝스럽습니다. 어차피 문이 열려야 나갈 수 있고 어차피 앞 사람이 나가야 내 차례가 오는데 왜 그 불편한 자세로 굳이 서 있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어디서나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즉, 이건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안에서 놀랍도록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로스 사이콜로지에서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엉덩이를 떼는 진짜 이유 3가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본능. 첫 번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행이라는 경험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행은 사실 인간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통제력 상실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 일어서도 되는지, 언제 화장실을 가도 되는지, 심지어 언제 물을 마셔도 되는지까지 모두 타인, 즉 항공사와 승무원의 통제하에 놓입니다. 좌석은 비좁고 옆 사람과의 거리는 불편할 만큼 가깝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각된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무의식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존재는 무력감을 학습하고 이후 다시 통제력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억눌림의 강도는 더 커집니다. 단거리 1시간 비행과 장거리 13시간 비행에서 착륙 후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 사람들이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통제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착륙 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우리 뇌는 일종의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드디어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라고요. 이 순간은 단순한 자유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빼앗겼던 자아의 주도권을 되찾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내리고 통로에 서는 행위. 그것은 뇌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로 행동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공간의 규칙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즉, 미리 일어서는 행위는 단순히 빨리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억눌렸던 자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해방선언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행동이 실제로 더 빨리 나가는 것과 거의 무관하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통제력을 회복했다는 느낌, 그것이 뇌에게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심리학에는 목표 구배 가설, Goal Gradient Hypothesis 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1934년 심리학자 클라크 컬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쥐가 먹이를 향해 달릴 때 먹이에서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워질수록 달리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관찰에서 출발했죠. 나중에 이 이론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행동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목표 구배 효과입니다. 커피숍 스탬프 카드를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채워야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는 카드에서 처음 몇 개를 채울 때보다 9번째, 10번째 스탬프를 향해 갈 때 카페를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목표 구배 효과가 일상에서 발현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행기 착륙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비행기가 목적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우리 뇌는 여정의 끝이라는 보상을 코앞에 인식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것, 혹은 설레는 여행지에 발을 딛는 것,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 이 모든 목표가 이제 단 몇 분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순간 뇌의 보상 회로에서는 도파민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기대와 동기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보다 보상을 예상할 때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리기 직전의 이 순간에 도파민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도파민은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10분은 뇌에게 고통스러운 무의미한 대기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서서 짐을 내리고 통로에 서 있는 10분은 뇌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유효한 행동 시간으로 인식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더 빨리 나가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목표를 눈앞에 두고 도파민에 이끌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 즉 짐을 꺼내고 서 있는 행동이 뇌에게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착륙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무조건 조급한 사람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의 뇌는 그저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공감하기 쉬운 이유일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 얼마나 걸릴지, 수화물이 빨리 나올지, 공항버스는 있는지, 다음 연결편에 시간이 맞을지, 마중 나온 사람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 모든 변수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저 소리가 바람인지 맹수인지 모르는 상황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도록 진화해왔습니다. 현대의 공황 상황은 맹수가 없는 안전한 환경이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고대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뇌는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지금 당장 짐을 꺼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짐을 챙기고 통로에 서 있는 행위는 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예비 대처, 프로액티브 코핑의 일종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미리 대비함으로써 통제감을 확보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죠. 남들보다 5분 빨리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앞에 놓인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잠재워주는 심리적 완충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효율성과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권일수록 이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의 급함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비효율에 대한 문화적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화가 착륙 직후 일어서기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짐을 챙긴 사람과 그냥 앉아있는 사람 중 누가 더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다음번 비행에서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 심리적 이유를 살펴봤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더 강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륙하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앉아있으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드는 편이라면
첫 번째 이유인 통제력 회복의 욕구가 강한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일정과 환경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주체적인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반면 착륙 후 설레는 마음에 자꾸 서두르게 되고 빨리 나가서 목적지로 달려가고 싶다는 감정이 앞서는 분들은 두 번째 이유인 목표 구배 효과와 도파민 반응이 활발한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때로는 과정보다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미리 다 꺼내놓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다음 일정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서 있는 분들이라면 세 번째 이유인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유형입니다. 꼼꼼하고 준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경향성이지 절대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도 컨디션에 따라, 여행의 목적에 따라, 동행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다음의 비행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아, 지금 내 뇌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의 순간이 바로 성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심리적 이유, 통제력 회복의 욕구, 목표 구배 효과와 도파민 반응,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진화의 산물이자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해온 방식의 일부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스스로를 조급한 사람,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다가올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와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물론 반대로 끝까지 의연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행동,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일어서는 것 하나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로스 사이콜로지와 함께 내 마음을 한 뼘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어떤 유형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파인지 벌떡 일어서는 파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사이콜로지였습니다.